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해군 김모 준장이 대령으로 재직하던 청해부대 부대장 시절 장병들 급식비 7천여만 원을 빼돌려서 고급 양주를 구입, 장성 진급 로비용으로 썼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준장은 억울하다, 그거 다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병들 먹을 밥 빼앗아 별 다는 게 관행이라고요? 군인 최고의 영예라는 별을 우리나라는 무공이나 통솔력으로 다는 게 아니라 고급 양주와 손바닥 비비기로 따왔다는 말입니까? 별 달기 위한 필수 과목인 고급 양주를 사기 위해서 사병들 먹을 밥값을 빼돌리다니, 당나라 군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들 별을 따니까 미국이나 일본 앞에서 그렇게 비굴하고 전시작전권도 계속 맡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건 아닐까요? 이러니 똥별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장성 진급하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경례하고 대통령은 장군용 칼에 술을 달아줍니다. 그런 똥별들에게 신고받은 대통령은 여지껏 모두 다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보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워놔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군요. 미세먼지가 중부지방 수도권에는 거의 닷새 내내 계속됐는데 오늘은 평상시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아주 가벼운 비가 잠시 지나갈 거라고 하고요.
자,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과 내일, 자, 이게 참 까마득히들 잊고 있었는데, 물론 뭐 국회의원 이런 걸 뽑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참정권은 대단히 중요한데 참 그랬군요. 오늘과 내일 12.8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날인데 6시까지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전국 24곳에서 치러지는 12.8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오늘부터 내일은 24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는 무투표가 결정된 해운대구 다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 실시 지역에 읍면동마다 한 곳씩 총 87곳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없고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남 고성군수 한 곳에서만 치러집니다. 광역의원 선거는 9개 지역, 기초의원 선거는 14곳에서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합니다. 네. 국회의원 뽑는 곳은 없고 군수 뽑는 곳이 경남 고성군에서 한 곳이고 나머지는 다 도의회, 기초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모두 5인 회동이 있었는데 결과 간략히 정리해볼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 인맥으로 연결이 돼서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어 결국은 하나의 좌편향 교과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교과서는 불가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고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이 돼 있다고 말하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이 됐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회동 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역사인식은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비슷한 심정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국에 대해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자고로 역사적 격변기에는 대학 교수들이 마지막 마침표 찍고는 했다면서 4.19 혁명 때도 교수들 시위 동참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종걸 새정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요? 왜?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오자회동에서 이 원내대표에게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 대해서 그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 왜 그러셨냐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가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은 박 대통령은 오자회동 뒤 회동장을 나서기 전에 이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면서 아까 뵈니까 인상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저보고 예전에 그년, 인연이라고 하셨지 않느냐며 오늘처럼 말을 잘하면 더 인기가 좋을 텐데 왜 그때는 2년, 그년 그러셨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아유 그때는 뭐 죄송했다, 사과드린다라고 답했다는 게 원 원내대표의 전언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 8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그년으로 지칭을 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년이 그년은의 오타라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읽기가 참 쉽지 않으셨겠습니다. 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사실. 네. 자, 박근혜 정부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를 310억 원 책정돼 있었던 것 전액 다 날려버렸다고요?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모키 의원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 원과 양곡비 예산 44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은 국회가 관련 예산을 2013년에 293억 원, 2014년에 292억 원, 2015년에 298억 원 등으로 증액해왔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현재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는데 올해는 전체 예산 1229억 원 가운데서 국비로 29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목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세월호 선체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하이 셀비지 측이 선체 조사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상하이 셀비지 측은 모든 작업을 완료한 뒤 특조위가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수중조사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연내에는 선체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세월호 선교 내부의 조타기와 계기판, 선체 내외부의 손상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수부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업체가 아니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정해진 인양 방법 오로지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겠죠. 예상은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또 이런 추문 아니라 범죄인데 경찰 간부가 여경을 성폭행했는데 경찰에서는 그냥 식구 감싸기 하느라고 쉬쉬 하고 있다고요? 예.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중간 간부가 동료 여자 경찰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 여경은 충격에 빠져서 병가를 냈습니다. 며칠 전 서울 시내 한 경찰서의 중간 간부인 A모 경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하급 여자 경찰관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여경이 다른 상급자에게 말하면서 성폭행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직 경찰관의 범행인데다 평소 A 경감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A 경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여성 청소년과의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피해 여경은 사건 발생 뒤 병가를 내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특별조사계는 A 경감에 대한 특별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분기 만에 처음으로 0%대를 벗어나서 1%대 턱걸이로 올라섰군요. 예. 한국은행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증가하면서 3분기에 1.2%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10년 2분기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특히 지난 2분기 메르스 사태 영향으로 0.2% 감소했던 민간 소비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1.1%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4분기에 0.5%만 성장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혀서 4분기부터 다시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4분기면은 11월, 12월 이 석 달인데 참 장마 끝에 잠시 햇볕 났다가 다시 캄캄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기분입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적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경영계가 한 번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그 수준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차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한 번 결정이 되면은 최소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최저임금이 개최 시기도 3년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에 요구하는 초안 수준으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동자 위원들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는 제안이어서 노동계에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예, 한 번 정해서 3년 가자 그러면 지금 요즘 뭐 몇백 원 올리고 항상 해마다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한 3년 동안 오를 거를 미리 올려놓고서 3년 가자. 근데 사실 그 3년 사이에 또 물가 상승률이 어떨지도 모르고. 예. 허허, 이거 참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전국 장바구니 물가가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 어디랍니까? 예. 전국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가장 비싼 곳은 제주와 강원도고 가장 싼 곳은 경남과 경기도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일부터 열흘간 전국 120여 개 대형마트와 25개 전통시장에서 팔리는 19가지 식품값을 비교를 했더니 제주와 강원도가 7만 2천 원이 넘어서 가장 비쌌고 다음은 부산과 경북 순이었습니다. 제일 싼 곳은 경남과 경기 지역으로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 선이었고 제주와 경남의 식품 물가는 10%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제주와 강원도의 식품값이 비싼 이유는 육지에서 떨어진 섬이거나 산간 지역이어서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묘하게 제주와 강원도가 또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군요. 예. 2차 가족 상봉, 이산 가족 상봉 내일부터 시작되죠, 다시?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금강산에서 재개되는 2차 이산 가족 상봉에 참가할 상봉단이 오늘 오후 강원도 속초에 집결했습니다. 2차 상봉에는 남측에서 신청한 90가족 255명이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납니다. 2차 상봉 행사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3시 30분 첫 단체 상봉을 시작으로 환영 만찬과 개별 상봉 등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만나게 됩니다. 2차 상봉단은 90대 이상이 33명, 80대 이상이 80명으로 1차 때보다 고령자 비중이 높습니다. 네. 요번 2차 때 제일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 98세시라고 그러더군요. 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교사들 징계하겠다고 또 예전에 버릇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교사에 대해서 징계 조처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사와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설치, 촛불문화제 참여 동료 등은 모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사 연수 강화 등을 각 시도교육청에 당부하는 한편 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을 조사해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확인이 되면은 해당 학교와 교사를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편법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한 10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 이런 수도 있군요. 적발됐다죠? 예.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모 생협 이사장 55살 김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생협 3곳의 관계자들은 조합 설립 동의서를 대리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해 허위로 의료 생협을 만든 뒤 의료 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의료 생협은 의료기관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조합원 300명, 출자금 3천만 원이라는 최소 기준을 허위로 맞춰서 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날씨 소식 볼까요? 네. 오늘 서울은 마스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기가 좋아졌습니다. 서울 하늘이 뿌옇긴 하지만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와 전북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주말에는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씨도 점차 맑아져서 완연한 가을 날씨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의 산의 단풍이 절정기에 접어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만산 홍엽이라 붉게 울긋불긋 물든다 그런 얘기인데 가는 가을이 못내 서러운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4시 50분 됐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잠시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죠. 오케이 마리님. 매번 이렇게 고맙습니다. 바쁠 시간일 텐데 댓글 남기고 팟빵에 글 올리는, 여기 팟빵 실시간 게시판에 글 올리는 거 수월하게 올라갑니까? 사진 아니고 글자는 그냥 이렇게 잘들 올라가나요? 이게 트래픽이 많아서 그런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한 줄씩 써주시는 것들이 더 감사해서 여쭙는 겁니다. 기억하고 싶은 윙스님 만산 홍엽이라. 예, 사진 왔네요 정말. 좋네요. 이런 거 산으로 들로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좋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티 없이 붉을까요? 자, 윙스님 고맙고요. 오케이 마리님,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선별적 기억력이 참 부럽다. 기억력을 여기에 쓰니까 다른 데 쓸 기억력이 없는 건 아닌지. 이른바 소인배 정치. 남의 잘못이나 실수는 용납하지 않고 본인에게는 지극히 관대한 청와대 하늘에 틀 수만 있다면 환생경제를 틀고 싶군요. 돌아보라 이 말씀이시죠. 2년 전형 그거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둘이 서로 참 난처했겠어요. 그 나가는 사람 붙잡고 등 뒤에다 예전에 그러셨다던데 아까 보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인물도 좋으시던데 그러면서 살짝 한 방 매겼죠. 굉장히 많이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대통령 각하님께서요. 욕 들어서 좋을 건 없고 사실 그런 거친 말 당시에도 오타가 났다고 좀 옹색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또 개인들이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것과 또 공적인 그런 건 다르니까요. 좀 그런 점은 있죠. 국정으로 바뀌면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 만주군 중위 박정희 비밀 광복군으로 둔갑. 박정희는 비밀 광복군이었나? 적어도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공식 기록에서는 그렇다. 만주에 있던 장교들은 그들대로의 지하 조직이 있었다. 박정희, 신현준, 이주일 등은 광복군 제3지대의 비밀 광복군으로서 거사 직전에 해방을 맞이했다.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창군 전사,
그 전사가 저기 앞전자겠죠. 창군 전사 265쪽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어허, 그렇군요. 육군본부면은 국가 공식 기관 아닙니까? 국방부 산하일 텐데. 아무튼 군인데. 야, 광복군의 지하 조직이었다. 창군 전사 말고도 박정희를 비밀 광복군으로 묘사한 책은 더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합참의장, 국회의원을 지낸 장창국 씨, 고 장창국 씨는 1984년 출간한 육사 졸업생이라는 책에서 박정희가 비밀 광복군에 가담한 경위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길게 그 책을 이렇게 쭉 적어주셨습니다. 이걸 다 읽기는 뭐한데요. 꼭들 한번 봐주시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자, 박정희 비밀 광복군설이 거짓임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5.16 이후 반혁명 사건으로 옥살이를 마치고 풀려난 박창암 전 혁명검찰부장 앞에 박영만이 찾아왔다. 대뜸 같이 박 대통령을 한번 도와보자. 어느 지하운동 리더의 공적을 박 대통령 것으로 만들고 싶으니 도와달라라고 부탁했는데 박창암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나 1967년 박영만은 기어이 광복군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박영만은 책을 박정희에게 전달했으나 환대는커녕 호통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운현 씨가 쓴 실록 군인 박정희 11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 육군본부에서 펴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이건 뭐 굳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요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뭐 국정교과서 얘기 나오면서 새누리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비밀 광복군설 뭐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도 그런 게임기 오락기가 있나요? 한때 제가 너무 제 연식을 광고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무슨 두더지 게임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치면 곳곳에서 이렇게 뭐가 풀쑥풀쑥 올라나온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하나 보죠. 꼭 그 모양으로 이렇게 광복군, 비밀 광복군설, 비밀 독립군설이 계속 나오네요. 틈만 있으면 아무튼 뭔가 이렇게 세탁하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 잘 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천 대리님, 현 정권 참 가지가지 한다. 참,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고 그러셨습니다. 녹차향님, 중학교 교사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 선언문 참가 동의서를 들고 교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외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은 또 왜 반대하지? 속이 탑니다. 학교, 우리 아이들과 밀접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애써 외면하고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늘 이런 식입니다. 학교라는 곳이. 아마 그 공직자, 교원도 당연히 공직자죠. 그러니까 묘한 분위기가 있겠죠. 뭐 표내고 뭐 하지 않으려고, 튀지 않으려고 교장, 교감 또는 뭐 인사권자, 인사고과권자들한테 그냥 보이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의 천성적인 몸에 밴 보수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녹차향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 선언문 이제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교무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렇다고. 청라에서님이 아유 힘내세요 선생님 이렇게 저도 거기 보태겠습니다. 블루벨벳님 감사하고요. 디오님 경로당 냉난방비가 오늘 이렇게 말이 엉키나? 냉난방비가 아까워서 그 돈 어르신들 시원하게 좀 따뜻하게 지낼 그 돈 삭감해가지고 혹시 아버지 공원 조성하려는데 쓰는 건 아니냐? 글쎄요, 그 350억 원 정도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서 아끼면 뭐 쓸데없는 정부 행사 한두 개만 안 해도 500억 정도 전략하는 건 일도 아닌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러니까 잘 뽑아야 합니다. 자원 배분권, 인사 등용권 이게 뭐 정치 권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 돈 350억 원 아껴서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를 들어야 되는데
취재가 잘 안 되죠, 사실. 그런 거 의원들이 해줘야 합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 뭘 일하겠어?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주문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힘 관계, 역 관계가 입법부가 한 2대 행정부 8? 그 정도는 될까요? 국감 때 그저 잠시 굽신굽신 조아리는 척 하는 거고, 평상시 때 뭐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하라 그러면 공무원들 자기들 논리만 설파하기에 바쁩니다. 국장이 이제 과장이나 뭐 사무관 하나 데리고 와서, 또는 차관이 뭐 국장이나 고참 과장 이제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의원들에게 가서. 실은 그게 설명이 아니고, 모양은 찾아뵙고 설명하는 거지만 실은 별로 그렇지 않고, 또 의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 약간 로비하고 뭐 민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또 품위가 없어지고 령이 쓰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투표로 뽑는 거는 잘 뽑아야 합니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잘 뽑아야 합니다. 뭔가 사자나 사심이 끼어있는 사람 뽑아놓으면 꼭 쥐꼬리만한 권력, 획득한 권력을 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견제와 균형 이런 건 없어지고 처신 당연히 제한을 받죠. 5시 막 됐네요. 몇 개 더 보고 하죠. 오케이 마리님, 아주 정열적으로 글을 올려주시는군요. 군대 밥이 맛이 없는 진짜 이유는 물어보고 말 것도 없다. 돈을 다 빼돌리니까. 비단 영관급 장교만 그럴까요? 부식으로 나오는 음료수를 간부들이 박스채 싣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 고추장에 또는 잼 이런 것들을 창고에서 본인 차에 이런 것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기름창고에서, 유리탱크 기름창고에서 자기 차에 그냥 기름 넣는 일도 제법 있답니다. 그래요? 참. 아직도들 이래요? 그 감사 안 하나? 그 기름 이거는 완전히 도둑인데, 음료수도 뭐 그렇지만 그 기름은 뭐 탱크나 군용 차량들에 넣으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자기 차에 넣는다. 그 유류창고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까요? 몇 리터 누가 무슨 차에 얼마 넣었다 이거 다 기록하게 돼 있을 텐데, 감사해서 안 걸리는 거 보면 이것도 거짓말로 작성했다는 얘기겠네요. 윗물이 썩으니 별 달려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 그 밑에 위관급 장교들이 뭐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맘먹고 뜯어 고쳐야죠. 뭐 군인 한 번 가서 호통치고 잘하라 그래서는 잡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별들 우수수 떨어뜨리고 확실히 위에서부터 잡아 나가야지 밑에 쫌도둑들 놀래서 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살피겠습니다. 다음 코너 준비하죠.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3분 막 됩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스포츠큐의 박상현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히어로즈라는 우리 프로야구 구단, 그 네이밍 스폰서, 일본계 금융업체와 협상을 바라고 있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히어로즈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이밍 스폰서라는 게 뭐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름을 파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단명을 이제 히어로즈라는 구단 자체는 다른 구단과 달리 기업 구단이 아닙니다. 예. 이제 구단을 운영을 하면서 그 팀명을 이게 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담배 회사에게 먼저 팔았었죠. 그래서 우리 히어로즈가 됐다가 최근에 이제 넥센 타이어와 협성을 맺고 넥센 히어로즈로 불렸죠. 네. 다시 말해서 넥센과의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그 일본계 금융업체와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 금융계 업체의 이름을 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이제 JT 금융이라고 하죠. J 트러스트 금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제 JT 히어로즈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 그걸로도 그러니까 구단 운영비 좀 형편이 안 좋고 그런 데는 그렇게 하겠네요. 네, 이거 자체가 이제 구단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어떻게 보면 히어로즈에 밥 줄려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재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름을 파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즈 이런 것들은 삼성이나 기아 그 소속 소유 구단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데 이 히어로즈는 그때마다 홍보해줄 저기를 물색해서 이름을 빌려준다 이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일본계 금융업체까지 이렇게 손을 밖으로들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내에는 마땅한 그거 하겠다는 데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넥센도 계속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계약 금액이거든요. 예. 이제 올 시즌까지는 이제 목동구장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제 내년에 바로 고척돔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2배, 3배 이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척 스카이돔 자체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이 운영 금액을 맞춰줄 수 있는 곳이 바로 JT금융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숨 쉬지 말고 답해 주세요. 네. 구장 사용료 이런 거를 거기를 홈 구장으로 쓰는 구단이 얼마 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카이돔 자체가 서울시 소유거든요. 모든 구장은 다 지자체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카이돔 같은 경우는 일일 대관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이제 하루 빌려서 하루 쓰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일 대관이에요? 프로야구는 네, 몇 개월 동안 계속 하는데 장기 계약 같은 거 안 해요? 물론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것을 25년 임대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잠실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임대 4년 임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스카이돔 자체는 목동구장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계속 일일 대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를 홈 구장으로 쓰는 데만 대관료를 냅니까? 아니면 거기 와서 경기를 하는 어웨이 방문팀도 얼마 조금 거둡니까? 물론 그 운영비 자체는 구단 치러야 할 몫이기 때문에 히어로즈가 모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를 홈 구장으로 쓰는 팀이 낸다? 네, 그렇습니다. 운동장 사용료군요, 그러니까. 예, 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아가 광주에 쓰고 있는 챔피언스 필드인가 하는 것은 기아에서 지어서 시에다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광주에서 지었고요. 그 일부분을 기아가 좀 낸 것이죠.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250억 정도를 냈는데요. 네. 이제 그거 대가로 이제 챔피언스 필드 이름에 광주 기아, 그 기아명을 붙인 겁니다. 총 건축비에 얼마 한 200억 원쯤을 기아에서 부담을 하고 땅이랑 이런 건 다 물론 광주시 소유고. 네, 모두 광주시에서 모두 부담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야구장도 광주시 소유고. 다만 건축비의 일부를 거들면서 기아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을 수 있게 했고 25년간 장기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사용료는 별도로 내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저 가보진 못했고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전 무슨 처음에 그 미국 메이저리그 무슨 구장인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던데. 그리고 내야를 이렇게 2층인가 3층으로 만든 것은 기존의 우리 구장들에서는 별로 잠실 빼고는 못 보던 건데 광고판에 한글이 있어서 저기 한국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네네. 엄청나더라고. 근데 챔피언스 필드 이런 것도 다 영어로 써놓으니까 얼핏 봐서는 저게 한국인가 싶었죠.
근데 집은 운동장은 잘 지어놨는데 성적은 좀 신통치 않았죠, 기아? 네, 그렇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아쉽게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하지 못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기태 감독이 계속 리빌딩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광주일고 삼총사라고 하죠. 메이저리그를 했던 예. 그 서재영이라든지 최희섭 선수라든지 김병환 선수가 있는데 예. 일단 그 최희섭 선수는 사실상 은퇴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서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은퇴의 기로에 또 서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히어로즈가 내년에 일본 그 금융업체 고기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곳이 대부업체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대부업체를 일본 자금들이 뭐 싹쓸이 하다시피 러시앤 캐시니 뭐 산화머니니 저축은행도 막 잡아먹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저 대부업체를 끌어들여야 되느냐 그런 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구에서 안산 OK저축은행이 가장 좋은 사례죠. 이 자체가 이제 러시안 캐시 구단이었으니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핸드볼에서는 웰컴런 코르사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웰컴런이라는 또 대부업체가 코르사 업체를 후원을 하면서 잠시 이제 핸드볼 팀을 같이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예. 그런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 글쎄요. 그 대부업체라는 특히 일본 대부업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구단의 좀 밥줄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대부업체다, 일본 업체다라고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일본 대부업체의 그런 진출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역시 반대를 하지만 예. 과연 이게 구단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단순히 히어로즈 구단을 매도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족 감정으로만 뭐 이렇게 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 같고 다 양면성이 있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야구 얘기는 그 정도 하고 히어로즈 네이밍 스폰서라는 말 처음 알았네요. 이런 거 언론사 시험 상식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은 대부분 구장에 좀 다 낯설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러 파크라든지 뭐 도요타 센터라든지 밀러스 맥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구장명은 다 네이밍 스폰서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낯선 행동은 아닙니다. 박 차장이 체육부 기자라 언론사 시험에 나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거고. 알았어요. 예, 하지만 요즘 스포츠 수납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다 아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알아둬서 나쁠 거야 없겠죠. 그럼 우리도 잠실구장에다가 뭐 이렇게 일테면 어느 뭐 과자 회사에서 돈을 내면은 잠실 무슨 구장 이렇게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는. 서울시가 일단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침에 의지가 따라.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서울시에서 두산이나 LG 구단에게 네이밍 스폰서를 팔아도 좋다 이렇게 이게 나오면은 아마 적지 않은 반향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축구 얘기해 볼까요? 17살 아래 U17 월드컵. 지금 이 친구들 하는 것도 성인들 월드컵과 똑같은 방식이죠? 네, 하나 다른 게 있다면은 24개 팀만 참가를 하기 때문에 조 3위에게 주어지는 와일드카드가 있다는 게 약간 다르지만은 역시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16강, 8강 치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라질 이기더니 기니도 이기고 잉글랜드하고 했나요? 잉글랜드와 바로 내일 새벽 5시에 열립니다. 곧 열린다. 어쨌거나 16강은 확정 지은 거죠? 확정 지었고 이제 조 1위냐 2위냐가 좀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처음으로 경우의 수 안 따지네요. 경우의 수는 약간 따지죠. 이제 1위냐 2위냐가 좀 달려있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1위와 2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겠죠. 어떻게 되느냐가 그것만 이제 경우의 수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그 형들을 월드컵 때는 항상 우리는 다 끝내놓고 뭐 저쪽이 어떻게 해야 뭐 골득시차 따져서 어쩌고 해서 16강 가네만에 이거 가지고 하도 그런 걸 지겹게 봐와서 이승우 선수 스페인에서 뛴다는 지금 그 선수가 아마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겼던 기니라는 데가 공을 잘 차는 데입니까? 아니면 좀 떨어지는 데입니까?
아프리카의 다크호스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17세 이하 이런 월드컵에서는 주로 아프리카 팀이 좀 잘 하거든요.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가 4번을 우승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좀 아프리카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이 좀 빠르고 체격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선수들을 좀 압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니 역시 상당히 좀 편한 체격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수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팀이었는데 딱 그 후반 추가 시간에 상대 수비의 실책을 틈타서 결승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팀들 성적 어떻습니까? 네, 승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호주도 지금 없고요. 북한이라든지 시리아도 지금 승리를 단 1승도 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오늘 남아공과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는데 역시 그 북한 같은 경우도 3차전에서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됩니다.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이미 그 16세 이하 월드컵, 16세 이하 선수권에서 우리나라에게 8강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예 본선에도 못 갔어요. 그랬구나. 북한이 나갔군요. 자, 아무튼 잉글랜드도 잘 해서 전승으로 가면은 훨씬 좋겠네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지금 진행 중이던데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바로 어제 경기였죠. 어제가 두 승과 4차전이었는데 그 스틴 리퍼트 그 외국인 투수의 활약으로 힘입어서 4차전을 7대0으로 이기고 마지막 5차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흔히들 말하죠. 그 포스트 시즌과 페넌트 레이스의 성적은 들게 바로 여보세요?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데 방향을 좀 타나 봐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렸어요. 네, 그 포스트 시즌과 페넌트 레이스의 성적이 좀 별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바로 어제 경기에서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군요. 내일 5차전 벌어진다는데 어떻게 박 차장은 예상합니까? 저 상당히 좀 예상하기가 힘든데요. 워낙 그 NC와 두산이 페넌트 레이스에서도 8승 8패 호각전을 이뤘던 팀이거든요.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에서 투수전을 벌였던 그 장원준이라든지 스튜어트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어느 팀 타선이 먼저 터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5차전에서 승부가 갈려서 이기는 팀이 어디하고 이제 패권을 다투게 됩니까? 삼성하고? 네, 삼성과 한국 시리즈에서 7전 4선 승제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삼성. 그 삼성의 마카오에 가서 원정 도박인가 했다는 그 선수들은 어떻게 빼고서 리스트를 짠다던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미 그 삼성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미 훈련 자체도 그 세 선수를 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지도 다 알겠네요, 이제. 예, 아마 눈치를 다 채셨을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이 다 나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진짜 그 이름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야구 팬이라면은, 모두 이 세 선수가 누군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만 모르겠죠. 근데 그 선수들 저기에 따라서는 내년부터는 야구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인가요, 지금? 네, 그 야구 규약 자체에 그 도박에 대한 금지가 좀 있거든요. 만약에 그 계약 자체가 위반이 된다 하면은 삼성에서 탈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그렇게 되면은 선수 생명이 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참 젊은 선수들일 것 같은데 아무튼 도박은 안 해야 돼요. 끊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차라리 손목을 끊어야 한다 그런 말도 있다던데. 네. 축구, 야구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이밍 스폰서가 뭔지도 알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Q의 박상현 차장이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5시 18분 됐습니다. 라인9님께서, 예, 정말 저만 몰랐군요.
젊은 선수 아니에요. 삼성의 그 마카오 가서 저 도박했다는 선수. 그래서 이거 이름 말해도 될까요? 아까 박 차장도 실명은 거론 안 하는데. 저도 들어본 사람들이네요. 임창 아무개, 안지 아무개, 윤성 아무개 세 선수랍니다. 임창 이 선수는 일본도 가고 미국에서도 뛰고 다시 돌아와서 뭐 나이가 40인가 40도 넘고 그런데 아주 뭐 그 마무리 투수로 독보적이라더니 아이고 이런 걸 저기 했군요. 혹시 또 요 선수가 제일 나이 많은데 후배들 데리고 간 건 아닌가? 자, 오케이 마리님. JT 아까 그 네이밍 스폰서 한다는 일본 금융업체. JT가 메인 스폰서가 된다면 앞으로 사체 히어로즈, 대부 히어로즈로 불릴 것이 뻔한데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장석 씨가 이번에는 여론을 수렴해서 좀 더 좋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야구를 안 하고 말지 대부업체를 메인 스폰서로 하다니. 이장석의 언론 플레이이기를 바랍니다. 이장석 씨가 여기 구단주인가 보죠. 오케이 마르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도박 필승조 이렇게도 했고. 겨우 이명박근혜 수준의 독재 시대에도 이렇게 꼴배기 싫고 참기 힘든데 유신과 전두환 시절엔 어떻게 참고 견뎌내신 건지 그냥저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51% 지금 대통령을 만들어준 51% 그 유권자들이 너무나 미워집니다. 이러셨네요. 붉은 득대님. 저는 유신 때는 중고등 학생이었으니까 솔직히 잘 몰랐고요. 교복 입고 그런 시절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묶어서 쓰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일반 명사인 줄 알고 큰 세대의 마지막쯤 될 겁니다. 저희 때 너 커서 뭐 될래? 뭐 어른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지금도 물어보나? 그럼 뭐 과학자 뭐 이러잖아요. 대통령이요 그렇게 대답하는 애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요라고 답하는 애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18년 장기 독재하는 동안에 대통령 이콜 박정희 이게 머리에 딱 박힌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하나의 그 자체가 무슨 뭐 일반 명사로 머리에 인식됐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이 비유가 붉은 늑대님께 얼마나 피부에 가 닿을진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쓰신 걸로 봐서 40대 중반 이하, 40대 초반이나 30대이실 것 같은데, 예. 전두환부터는 확실히 기억하죠. 제가 고3 때 광주 항쟁, 유혈 진압이 있었고, 81년도에 대학을 들어왔고요. 그때는 뭐, 교내 시위 하다가 붙잡히면 바로 구속됐었습니다. 바로. 붙잡히면 그냥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뭐 이제 나중에 뭐 조금 뭐 유아 조치 어쩌고 하면서 주동자 이외에는 가서 좀 심하게 폭행하고 때리고 조서 받아놓고 훈방 그것도 원래 48시간 이상 구류하면 안 되게 되는데 유치하면 안 되게 되는데 불법 유치했죠. 경찰서 유치장에 뭐 사나흘씩 가둬두고서 때리고 조사하고 인맥 관계 다 조사해놓고 이제 훈방이랍시고 풀려주고 이랬는데. 전두환 초기에는 뭐 백골단이라고 그래서 청카바, 청바지 위아래, 조끼가 아니고 블루진, 멋으로 입는 블루진 상의였어요. 그리고 흰색 화이바를 쓰고 있었고요. 그 짱돌 같은 거 던지면 머리 맞으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중무장한 오토바이 그 탓에 쓰는 헬멧이 아니고 아주 경량화된 머리에 찰싹 달라붙는 그거 이렇게 딱 메고 사과탄 같은 것을 휴대하기 위해서 조그만 백팩을 탁 등에 찰싹 달라붙고 무지무지한 속도로 3인 1조가 돼서 집회 교내 이거 학내 시위 얘기입니다. 학내 시위가 열리면은 그 중에 이제 그 3인 1조가 학생 하나씩을 딱 지들끼리 어떻게 정해서 겨냥하는 거죠. 그래서 해산 과정에서 그 학생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토끼몰이식으로 대개들 붙잡혀요.
어마어마하게 주력들이 좋았습니다. 저도 뭐 몇 번 그런 기억이 있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가두 시위라고 그래서 교외로 나가면은 더 살벌하게 진압하죠. 학내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지리를 좀 알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 가까운 아무 단과대 건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면 은신할 곳이 있긴 하지만, 교외 가두 투쟁 나갔다가 뭐 골목길로 피신했다. 근데 막다른 골목이다. 그건 뭐 여지없고요. 그건 이제 시위 및 진압 방법이 그랬던 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때 아주 유신 뺨치도록 공포 정치 잔혹했죠.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했고, 피살됐고, 또는 몸을 스스로 던졌고, 불살랐고, 분신, 투신. 한국 학생운동사 풀빛에서 나온 책,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억의 게임기. 야, 이게 그 두더진지 그거 잡는 그거 사진 올려주셨네요. 이런 거 어디서 찾으셨는지 참. 블루벨벳님, 보통 집에서 팟빵 게시판에 쓰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셨고, 김세민님, 전여옥까지. 전여옥 씨가 박 대통령은 자기 심기를 요만큼이라도 거스르거나 나쁜 말을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전여옥 씨가 자기 책에 써놨답니다. 뭐 뒤끝 장렬 같은 건데, 이정걸 대표도 잘한 건 없지만 그렇게 기억력 좋으신 분이 요번 방미 중에 CNN 기자의 질문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길게 답해서 질문을 잊어버렸다고 황당한 대답을 늘어놓아서 창피의 극치를 보여주던데,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이거죠. 대단군님, 300여 명 귀한 생명을 눈앞에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이 올바른 역사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불량, 날조, 세뇌 교육용 교과서 국정화 저지시키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